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더는 곱셈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배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고 복습해 주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십 몇 곱하기 몇에 대해 공부할 텐데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수학책은 74쪽을 펴주세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74쪽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문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떡을 사려고 합니다. 사야 할 떡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니 지혜 오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떡이다 라고 말했고 지혜가 떡은 한 상자에 32개씩 들어있으니까 4상자를 사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지혜 오빠가 한 상자에 떡이 32개씩 들어있는 상자를 4상자 사려고 하는데 사야 할 떡이 모두 몇 개인지 묻는 문제네요. 영상을 멈추고 1번 문제의 세 물음에 답해 봅시다. 다 했나요? 첫 번째 물음에서 떡은 모두 몇 개쯤일지 어림해보라고 하는데요. 떡이 한 상자에 32개씩 들어있으니까 한 상자에 30개 정도로 어림해서 30개씩 4상자 있다고 생각하면 약 120개는 넘겠네요. 다음 물음에서 떡은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물음이 어떻게 구할지 이야기하라는 것이니까 세 번째 물음부터 답하겠습니다. 떡이 한 상자에 32개씩 들었는데 4상자를 사야 하니까 사야 할 떡의 수는 단순히 32를 4번 더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떡이 모두 몇 개인지 덧셈으로 계산하면 32를 4번 더해서 12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떡은 모두 128개네요. 다음은 2번 수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는 1번 문제를 덧셈으로 풀었는데 덧셈을 4번 해야 해서 많이 복잡하므로 이번엔 수모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2번 문제의 세 물음에 답해 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떡은 모두 몇 개인지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떡이 한 상자에 32개씩 들어있고 4상자를 사야 하니까 곱해지는 수에 32, 곱하는 수에 4를 써서 32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수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부터 시작인데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곱셈식 32 곱하기 4를 수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수모형 한 묶음에는 신모형 3개와 일모형 2개가 있어서 32를 나타내고 곱셈식이 32 곱하기 4니까 총 4묶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모형 32만큼이 4묶음 있는 것을 신모형은 신모형끼리, 일모형은 일모형끼리 더해서 계산합니다. 일모형은 2개씩 4묶음이 있어서 2 곱하기 4는 8, 총 8개고 신모형은 3개씩 4묶음이 있어서 3 곱하기 4는 12, 총 12개입니다. 신모형이 12개가 있어서 10개가 넘어가므로 신모형 12개 중에 10개는 백모형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백모형이 하나 있으니까 100, 신모형이 2개 있으니까 20, 일모형이 8개 있으니까 8이므로
계산 결과 수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128입니다. 계산 방법을 정리해서 말하면 1모형이 8개, 10모형 12개는 10모형 2개와 100모형 1개이므로 32 곱하기 4는 128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떡은 모두 128개네요. 아니면 같은 설명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10모형은 3개씩 네묶음이 있으니까 3 곱하기 4는 12이므로 120이고 1모형은 2개씩 네묶음이 있으니까 2 곱하기 4는 8이므로 120 더하기 8은 128입니다. 와 같이 쓸 수 있겠죠? 표현만 다르고 두 설명은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어림한 결과와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요. 아까 1번 문제 첫 번째 물음에서 떡의 수를 약 120개 정도로 어림했었는데 32 곱하기 4가 128이니까 비슷하게 어림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32 곱하기 4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입니다.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는 부분인데요. 곱셈식에 수모형이 함께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전 시간에 배운 몇십 몇 곱하기 몇과 똑같습니다. 10모형과 1모형의 수에 각각 4를 곱해주면 1모형의 수가 2개 있으니까 4를 곱해서 8개가 되므로 1의 자리에 8을 쓰고 10모형의 수는 3개가 있으니까 4를 곱하면 12개가 되는데 10모형 10개는 100모형 1개이므로 100모형 1개, 10모형 2개가 됩니다. 따라서 100의 자리에 1, 10의 자리에 2를 씁니다.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쓴 값을 함께 나타내면 100모형이 1개, 10모형이 2개, 1모형이 8개가 되었으므로 32 곱하기 4는 128입니다. 따라서 곱셈값 128에서 8은 1모형의 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8을 나타내며 1의 자릿수 2와 4를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12는 10모형의 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20을 나타내며 10의 자릿수 3과 4를 곱한 값입니다. 32 곱하기 4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1의 자릿수 2와 4의 곱 8을 1의 자리에 쓰고 10의 자릿수 3과 4를 곱하여 12가 나오면 2를 10의 자리에 쓰고 1을 100의 자리에 써서 128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계산하는 방법을 4번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4번 계산해 봅시다에는 곱셈식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영상을 멈추고 모든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62 곱하기 3부터 계산하겠습니다. 2 곱하기 3은 6이니까 1의 자리에 6을 쓰고 60 곱하기 3은 180이니까 100의 자리에 1을 올림해주고 10의 자리에는 8을 씁니다. 그 다음 100의 자리에 올려준 1을 그대로 100의 자리 값에 쓰면 62 곱하기 3은 186입니다. 이런 문제는 100의 자리에 올림을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100의 자리에 1을 써줘도 됩니다.
다음 71 곱하기 6을 계산하면 1 곱하기 6은 6이니까 1의 자리에 6을 쓰고 7 곱하기 6은 42니까 100의 자리에 4, 10의 자리에 2를 써서 71 곱하기 6은 426입니다. 다음 31 곱하기 5를 가로 계산으로 풀면 1 곱하기 5는 5, 3 곱하기 5는 15니까 31 곱하기 5는 155입니다. 마지막 54 곱하기 2를 계산하면 4 곱하기 2는 8, 5 곱하기 2는 10이니까 54 곱하기 2는 108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61, 72, 83, 94를 각각 2와 곱한 값을 가운데 칸에 쓰는 문제네요. 이미 61 곱하기 2와 83 곱하기 2의 값은 나와 있으니 72 곱하기 2와 94 곱하기 2의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찾아내면 어려운 곱셈을 하지 않아도 덧셈을 이용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문제의 규칙을 찾아서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보고 규칙을 못 찾은 분들은 72 곱하기 2와 94 곱하기 2를 계산한 값을 빈칸에 써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가장 단순하게 72 곱하기 2를 해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4, 7 곱하기 2는 14니까 빈칸에 144를 씁니다. 여기까지 푼 다음 규칙을 찾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곱셈 값이 122, 144, 166으로 22씩 커지죠? 그럼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값은 무엇일까요? 네, 166보다 22 큰 수인 188일 겁니다. 그럼 곱셈으로 확인해 볼까요? 94 곱하기 2는 4 곱하기 2가 8이고 9 곱하기 2가 18이니까 188이 맞았네요. 그럼 왜 곱셈 값이 22씩 커졌을까요? 그 이유를 스스로 알아내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고민해 보시고 설명을 들을 분들은 계속 들어주세요. 지금 61, 72, 83, 94는 11씩 점점 커집니다. 따라서 곱하기 2를 하는 경우 72는 61보다 11이 크기 때문에 72 곱하기 2의 값은 61 곱하기 2의 값보다 11 곱하기 2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11 곱하기 2는 22이므로 72 곱하기 2의 값은 61 곱하기 2의 값인 122보다 22 큰 144이고 위의 수들이 11씩 똑같이 커지기 때문에 곱셈 값은 22씩 커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숨겨진 규칙이 있는 재밌는 문제였네요. 지금까지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몇십 몇 곱하기 몇과 동일하고 받아올림이 있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자리값만 좀 더 신경 써서 풀도록 합시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50쪽과 51쪽을 풀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